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 진행을 교환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음 주에 있을 서경의 부장들의 부장님들이 하루씩 나와서 본인의 역할과 또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었죠. 화요일, 수요일 이 부장님, 최 부장님에 이어서 오늘 나올 부장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합니다. 이 세 분과 함께 다음 주부터는 서경의 부장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가을맞이 개편이 될 예정이니까요. 주유소 1부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잠시 뒤에 나올 우리 부장님과도 이야기를 차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유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생기거나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전화,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샵 0082번이니까 궁금하신 사항들 이쪽으로 지금 바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목요일 마지막 부장님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이 팀에서 서경의 부장들에서 평균 나이를 낮추는 것과 외모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산업부장 허반석 부장님 모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허 부장님과 오늘은 함께합니다. 이최허 이순으로 함께하게 됐는데 제가 평균 나이를 낮추고 또 외모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대로 인사를 받아주는 모습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우리 허 부장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허반석 부장님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산업부장으로서 우리 서경의 부장들에서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각각 맡은 파트가 있잖아요. 네. 다른 부장님들도 앞서서 다 하셨습니다. 내가 서경의 부장돼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우리 신입사원으로 오시는 젊은 시청자분들께 나는 부장으로서 어떠한 매력을 어필할 수 있다. 왜냐면 요즘 부장님들도 노력하지 않으면 딱 뒤처지기 쉽거든요. 우리 허 부장님은 나이 말고 어린 거 말고 막내 롤을 맡은 거 말고 좀 이런 쪽으로 나는 어필하고 싶다. 허부장으로서. 저는 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 시청자님들은 신입사원으로. 이게 팀원으로 함께 네. 하는 거죠. 제가 이 어린 나이에도 부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 라인을 타시면 고속 승진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무슨 반장 선거처럼 나 뽑아주면 햄버거 사주겠다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허 부장님. 산업과 시장을 좀 보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산업과 시장이라고 하면 앞으로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망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침체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과열이니까 한 단계 쉬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각각 섹터별로, 산업별로,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전에 예를 들어본다면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된 이야기들이 1월, 2월 달에 굉장히 붐을 이루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보면 결국 너무 과열입니다. 쉬었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쉬었다가 다시 자화전자가 추세 하단에 왔을 때 이때는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산업이 무조건 좋다라는 것보다도 지금은 잠시 쉬어갈 때도 있다. 여러 가지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풀어드리는 역할을 서경의 부장들에서 좀 담당해 보고자 합니다. 네, 아니 저는 또 방송 부장으로서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부장님들마다 매력이 다 각기 다릅니다만 이상하게 그 카메라가 딱 꺼졌을 때는 본인들의 매력도가 올라오는데 우리 허 부장님은 특히나 카메라의 앞뒤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송에서 엘리트 이미지를 고수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카메라 뒤에도 뭐가 있나요? 그건 아닌데 이런 부장님 개그가 많은 시청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부장님. 제가 가장 못하는 게 개그고요. 그래서 그냥 다른 소리를 안 하고 대본에 있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본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시청자님들의 항의가 그리고 옆에 있는 방송부장님의 뭔가 저에게
뭔가 미간을 찌푸리고 레이저를 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들려오기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 대본에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네. 그런 이미지가 좀 있지 않나 저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부장님 굉장히 반듯하고 성실한 이미지로 유명한 부장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경의 부장들 다음 주 화요일 날 첫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10월 5일 바로 이 시간에 서경의 부장님들 다 모아놓고 본격적으로 야근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제작진들의 의도를 담아서 첫 출발을 좀 할 건데 그래서 부장님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을 수 있어요. 야근을 시키니까 밤에. 그런데 부장님들의 진실한 토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다 녹아있을 예정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첫 방송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고 그 안에서 과연 엘리트 이미지를 끝까지 고수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허 부장님의 이미지 변신까지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앞서서 화요일, 수요일 나왔던 이 부장님, 최 부장님이 우리 허 부장님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허 부장님께 물어보면 된다. 라고 굉장히 무책임하게 토스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기대주로서 내가 언급이 많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업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테마나 정보에 있어서는 우리 이 부장님과 최 부장님께 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서로서로 역할을 넘기는 우리 부장님들과 함께 케미 넘치게 재미있게 앞으로도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허 부장님 타임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작은 발랄하게 했으나 최근 시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좀 시장이 흔들려서 무서웠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개인적으로 뭐 현금화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간밤에 또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그래도 4일 만에 소폭 반등은 했지만 성에 차지 않는 모습입니다. 시장 자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주 우리 시장이 쉽지 않은 이유, 우리 허 부장님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엔 변수들이 일제히 조금 시장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예산안에 대한 부분까지도 셧다운이다 아니면 디폴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헝다그룹에 대한 리스크가 잔존해 있는 상황이고 채권 이자를 상환했는지 상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조금 차단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들이 우리 시장은 여지없이 조금 불안하고 시장의 매수세가 얕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결국 대내외 변수에 흔들리기 쉽다라고 표현을 또 바꿔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지켜주어야 할 자리들을 조금 지켰던 어제와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요. 3030포인트, 적어도 3000포인트는 지켜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3030포인트 어간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봉상으로 추세 라인을 긋는다 하더라도 장 마감할 때에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부분들은 있었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지켜야 될 선들은 어저께 지켜주면서 오늘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990포인트 선을 여지없이 잘 지켜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좀 이어주었습니다. 그 상승 이후에 바닥을 좀 지켜주는가. 앞으로 변동성과 리스크 잔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방 테스트를 한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3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990포인트를 종가 기준으로 좀 지켜준다 한다면 오히려 공포를 너무 공포스럽게 우려에 우려를 쌓기보다는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구나. 그래도 올라올 종목들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금리 인상을 하기 전까지 그 기간은 지수의 우상향 구간이다라고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구간 안에서 등락이 나오든 지수의 변곡이 깊든 내가 큰 그림 속에서 방향성만 보고 잡고 간다면 일정 부분 승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퍼링에서부터 금리 인상 직전까지는 우상향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고 시장을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허 부장님께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테이퍼링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허 부장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는 허 부장님의 한마디를 들어봤고 다행이네요. 그래도 우상향할 것으로 내다보고 계셔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서 내 종목, 내가 고른 종목도 같이 우상향을 해줘야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변수들도 있고 혹은 아직 불확실성이 짙은 변수들도 아직 남아있을 텐데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남은 하반기에 챙겨야 될 것들이 있다면 우리 허 부장님 시선으로 리스트를 좀 뽑아볼까요? 네, 9월 달에는 FOMC 회의까지도 잘 거쳤다라기보다는 9월을 제가 연말에나 쓰는 이야기를 좀 갖다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9월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9월 달은 고용지표 발표부터 FOMC 회의까지 우리 시장을 들었다 놨다, 눌렀다 올렸다 거의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축적되다 보면 결국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면 올라갈 자리에서 또 꼬꾸라졌다라는 모습들이 나오면 여지없이 투매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신용 물량을 썼던 분들이 있다면 그 반대 매매 물량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복합적으로 시장이 좀 힘들었습니다. 10월 달부터 본다면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고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이 지금 많이 정치 리스크로 좀 두각이 되면서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흐름들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크들은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일각의 기사의 헤드라인을 좀 발췌를 해본다면 미국이 디폴트 되는 확률보다 핵전쟁이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헤드라인을 오늘 좀 보았는데요. 네. 그런 것만큼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부분을 좀 보셨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극으로 치닫기에는 조금 확률이 희박하다라는 희망을 좀 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시즌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마이크론이 다음 분기 가이던스 제공을 할 때에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하락으로 시간 외에서도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실적 시즌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으니 국내 시장에서도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서 실적 시즌을 지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중국의 헝다 그룹 리스크는 채권 이자 지급일이 10월 달에는 12일, 19일, 30일 세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에는 고용보고서 발표가 되고요. 28일 후반으로 간다면 22통화정책 회의도 열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한국금통위 회의도 열리고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중국의 국경절이 있기 때문에 10시 반만 되면 우리 시장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조금 염려했던 부분들을 10월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일부 조금 그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시장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11월에는 여지없이 FOMC 회의가 2일과 3일에 열립니다. 12월에도 FOMC 회의가 14일, 15일 열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테이퍼링이 11월에 확정되고 동시에 시행될 것인가? 11월에 확정되고 12월부터 시행될 것인가? 두 가지의 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은 앞으로 내년 7월, 8월 사이에는 종료가 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테이퍼링을 완료할 것이다라는 가이드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보았을 때의 경우의 수는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오히려 국채금리 상승과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더 부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 안에서만 조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테이퍼링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테이퍼링이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언제 종료가 되느냐 그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이퍼링이 무섭다, 시장을 망칠 것이다, 테이퍼링을 하면
자산 시장이 내려앉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테이퍼링이 호환마마 같은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다가왔었습니다만 결국 3월 연초부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테이퍼링이기 때문에 그 테이퍼링이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쇼크가 어제 시장에서의 조정으로 선 반영되고 있다라고도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이퍼링은 결코 우리 시장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 확장 국면에서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지만 쓸 수 있는 정책이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구나. 우리의 경제가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는 시그널로 테이퍼링을 보셔야 그 테이퍼링을 정확하게 관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방송 부장님께 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모든 지수가 바닥을 쳤다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물스물 경기가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러면 테이퍼링을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테이퍼링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할 거고 네. 금리 인상을 하면 달러와 강세로 인해서 자연 긴축 효과가 일어나는 게 하나의 아니고요. 네. 하나의 시나리오고. 또 네. 하나의 시장 전망은 팬데믹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서 유동성 회수를 하지 못하고 경기는 더 침체되고 둔화돼서 결국 시장이 붕괴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전망 중에서 네. 모든 사람들이 전자로 생각할지 후자로 생각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방송국장님? 만약에 저한테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면 저는 주식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전자였으면 좋겠죠. 시장이 붕괴되면 이 자리도 우리 회사도 유지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저의 밥그릇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네. 잠깐만, 허 부장님도 자유롭진 회사가 않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서경이라는 그 가상의 회사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장들이니까 네, 제가 어떻게 굉장히 되는데. 공포스러운 이야기. 네. 그래서 당연히 잘 유동성이 공급이 된 만큼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인 일상 회복도 하고 나머지 먼 미래에서는 다 회복이 돼서 경제 활동 언젠간 재개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럼 빌려준 그렇게 돈도 이제 가져오고. 하려고 네. 여러 가지 경제 석학들이 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연은 총재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금통위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났고 해도 9.11 테러가 일어났고 해도 흑사병이 돌았다고 해도 역사는 돌았고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부터 테이퍼링, 금리 인상, 자연 긴축 효과의 이 틀 안에서 경제는 살아날 것이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경기 회복은 지금도 진행형인데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시간이 문제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고용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도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규 확진자가 얼마만큼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도 결국엔 이 경기 회복의 걸림돌, 장애물, 시간적으로 지체되는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 예측하기 위해서 전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중국 앞바다에 싱가포르 항구 앞바다에 여러 항만 앞바다에 화물선들이 컨테이너 선들이 수십 척, 많게는 수백 척까지도 정박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공급단에서 물류에서 쇼티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리스크와 문제들이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엔 리오프닝 그리고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인해서 노마스크 그리고 앞으로 백신을 맞고 주기적으로 맞고 독감처럼 활동을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는 독감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굳이 배를 항만 앞에 2주간 정박시켜 놓고 항으로 입항시키는 일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지금은 시간이 지체될 뿐이지 경기 회복은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짚어보실 부분들은 테이퍼링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 사용하는 정책이다라는 이 한 줄기를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시장은 그리고 글로벌 경기는 회복한다라는 부분으로 하나의 축을 또 세워놓으신다면 이 부분을 보면 내가
팔아야 되느냐, 사야 되느냐, 또는 내가 여기서 손절해야 되느냐, 저가에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판단이 일부 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수 고점에서부터 여지없이 1월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조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지수로도 그렇고요. 종목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권 장세에서라도 지수가 올라갈 때 내 종목도 같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수 고점에서 내 종목이 고점이라고 한다면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눈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다시 추세상 바닥에서 상승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내 종목도 지수와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가를 또 체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 고점과 차트 고점은 단기 되돌림,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에 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팬데믹부터 지금까지 이어왔던 상승장과는 앞으로 조금 다른 시장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유동성의 공급과 그리고 신용 물량으로 끌어올린 지수의 거품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 고점과 종목 고점은 여지없이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성장, 이익의 성장이 피크냐, 피크아웃이 아니냐, 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셔서 시장과 종목을 선별하고 제가 지수의 우상향을 말씀을 드렸고 지수 우상향에 있어서 내 계좌도 플러스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우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에 직후 시장이었죠. 그냥 시장이 많이 내려와서 자연적으로 올라올 때까지 따라 올라갔던 수익률이 이제는 그런 수익률을 보기엔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다. 더 자세하게 공부해야 되고 꼼꼼하게 챙겨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이 많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허 부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샵 0082번으로 허반석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듣고 있으면 참 우리 허반장님. 허 부장님이시죠. 갑자기 반장님을 만들어버렸네요. 허 부장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집중하게 되고 빨려들게 돼요. 그래요? 네, 우리 부장님이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상하다. 아까는 그런 이미지, 카메라 뒤에서는 그런 이미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참 카메라만 딱 돌면 사람이 변하는 게 좋다고요. 이거 칭찬입니다. 우리 부장님. 네. 방송 부장으로서 칭찬인데 자 그러면 다행히 테이퍼링이 진짜 직접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수가 우상향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금리 이야기를 인상 직전까지. 금리 인상 직전까지요. 그러면 좀 가까운 미래를 보죠. 실적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제 하에 이 기업들의 성적표를 받아볼 때가 됐는데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분명히 있을 거고 돈을 이렇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도 있을 것 같아서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허 부장님이 보시기에 3분기 어닝 시즌에 기대되는 쪽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일종의 페이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틀기? 공급단 쇼티지가 네. 있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4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서 이미 10월 달이 시작하면 4분기에 접어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시장이 앞으로 4분기부터 좋아질 부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뭔가 실적이 좋아질 듯한데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또 한 차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않는 것이 한 차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은 가이던스 제시를 실적 발표나 컨퍼런스 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 제시를 하지 않았다가는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있자 가이던스 제시를 그 회사 자체적으로도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애플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던 적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3분기 실적이 앞으로 공개가 되었을 때 너무 실망감이 크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전체적인 실적을 보았을 때 좋아지는 기업이라면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올해 총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좋아지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좋아지고 후년에도 올해보다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에 대한 트래킹, 추적은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장세에서 우리가 내 계좌도 같이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를 종목과 오르지 않을 종목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한 질문까지도 말씀을 드려본다면 반대로 박스권 장세에서 가장 빠르게 돈을 잃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에서는 과감한 용기를 발휘해서 풀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권 추세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가겠다라는 또 한 번의 확신에 의해서 과감하게 풀 매도, 손절을 합니다. 이 순환을 두세 번만 반복하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다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돈을 빠르게 잃는 방법, 내 계좌를 깡통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수 고점과 차트 고점에서 용기를 갖고 이제 모든 게 다 회복되었어. 이제는 가지아를 외치면서 지수 고점과 차트 고점에서 풀 매수를 한다. 그리고 나서 나의 선택이 잘못됐구나. 경기는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다 꺾여 내려갈 거야. 추세 하단을 뚫고 내려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세 하단에서 풀 매도를 하면 바로 계좌는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반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추세 하단에서는 박스권이야. 지금은 단기적으로 쇼티지가 있지만 경기는 회복할 거야 라는 큰 그림 속에서 힌트를 얻은 다음에 추세 하단에서 그리고 지수 추세 하단과 종목 추세 하단에서 분할 매수, 저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단기 되돌림 자리가 나왔을 때 지수도 고점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곳에서는 분할 매도를 하거나 수익 실현을 하는 방법이죠. 그 박스권 안에서의 스윙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예 반대로 했을 때는 차라리 내 종목을 지키고 내 계좌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산업과 시장을 중점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추세 하단에 왔을 때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나 추세 상단에서 팔고 다시 잡고 팔고 다시 잡고가 그렇게 계좌에 유익하지는 않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은 쉽지.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구분하는 방법이 누구나 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지 그 쉬운 것을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있겠냐라는 질문이 또 되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시장을, 내가 산업을, 내가 그 기업을 얼마만큼 분석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공부와 분석의 힘이 그 추세 저점과 추세 고점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공부, 분석의 가장 기준점이 되는 하나의 포인트가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섹터로 넘어가 보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해서 방송부장님이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보다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차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100분 공감을 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 그리고 네. 리오프닝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 백신 접종률 증가합니다. 해외여행 재개되고 항공업종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객에 대한 부분보다는 운송, 물류에 대한 부분들이 이익에 더 많이 반영이 돼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사이판 패키지 완판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 리오프닝 단계적 일상 회복에 관심이 필요한 때가 이제 4분기를 시작하는 지금이 아닐까라고 이번 주 내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이유는 2021년에 조금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 회복에 대한 부분들, 구매력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조금 충족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 심리가 3월 100.5인데 14개월 만에 100 이상으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가계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가계 흑자율도 2020년 이후 최고치를 찍어가고 있는 현재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지만 대부분의 구매, 가계 소비 여력이 많이 충족이 되어 있고 높아졌다. 그럼 이제 소비 확대의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2021년에 방점을 찍어야 되느냐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여행을 나가고 싶어도 마음 놓고 손쉽게 나가지는 못하는 시기입니다. 2021년은. 그런데 소비 여력, 구매 여력은 충분히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비를 어디에다가 소비를 할 것이냐? 소비의 바운더리가 국내에 집중될 수 있다는 거죠. 내수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면 백화점은 이미 보복 소비, 펜트업 수요 이러한 것들에 인해서 고가 내구재 소비로 주가가 한 차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음 순서는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국내 소비 안에서 조금 이루어질 수 있고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증가된다라고 하면 유통 채널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편의점 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형 마트까지도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21년이 지나고 22년, 23년까지 확장해서 보면 그 이후에는 해외 쪽으로도 소비에 대한 바운더리가 넓어져서 면세점까지 좀 확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순서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외부 활동 증가에 따른 수혜 업종, 편의점이나 유통, 대형마트 쪽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진다면 면세 사업 그리고 호텔 부문까지도 조금 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반기 기대 업종을 섹터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의점, 면세점, 백화점, 화장품도 괜찮겠죠? 그렇죠. 리오프닝 단계적 일상 회복이면 노마스크에 대한 부분이면 색조 화장품 중심적으로 조금 수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대형 항공사가 지금은 운송, 여객보다도 운송, 운임으로 주가 상승이 나왔고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여객까지도 증가가 된다면 LCC까지 포함해서 22년도부터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GS 리테일, 호텔신라, 클리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까지도 한번 쭉 펼쳐놓고 순서가 어떻게 될까? 그 순서가 주가는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나를 기다려주기를 올라가지 마, 내가 살 때까지 올라가지 말고 기다려라고 하기보다는 추세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섹터 앞서서도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대형 항공사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허 부장님께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가 진전된다면 올라갈 수 있는 기대해 볼 만한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섹터군들과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허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스크 벗고 많이 놀러 가서 소비도 팍팍해서 많은 경제 지표들도 좋아지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관련돼서도 실제로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앞으로 진전될 수 있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산업군들 좀 여러분들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허 부장님 하면 지난 주요소 방송들을 쭉 돌아봤을 때 하나의 특징이 또 있었죠. 매월마다 캐치프라이즈를 정하시는 게 우리 허 부장님의 뭐랄까 하나의 아이덴티티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아이덴티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10월에도 당연히 있겠죠. 오늘이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으니까요. 어떤 캐치프라이즈 준비하셨죠? 네, 10월은 심리 게임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심리 게임이요. 지금 그리고 나오고 있네요. 네. 리드 철저한 분석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무슨 SM 노래처럼 뒤에 부제도 있는 건가요? 네, 핏 방송부장 뭐 이런 것까지도 다음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제 제목이 있는 게 또 그런 대형 소속사의 특징인데 역시 큰 물에서 노시는 분답습니다. 근데 심리 게임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형을 썼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네. 그 오징어 게임을 조금 차용한 심리 게임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아니 근데 부장님 안 보셨다면서요? 오징어 게임. 네. 네.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네. 아니, 저도 안 봐서. 연령대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잔인하거나 네, 누군가를 해하거나 마음이 여리시구나. 네, 우리 그런 건 제가 잘 못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안 그러시던데. 네, 알겠습니다. 심리 오징어 게임. 네.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앞서서도 내 계좌를 깡통으로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수 고점에서 아주 확실한 확신에 차서 풀 매수를 하는 사람. 그런데 다시 지수 저점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추세를 뚫고 내려갈 거야라는 또 한 번의 확신에 차서 모든 것을 손절해버리는 그런 분들의 심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과 몰빵은 심리에서
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되느냐? 철저히 시장과 산업, 기업까지도 살펴보면 이 심리를 조금 더 다스릴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추세 하단에서 이 기업은 실적이 좋아지고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 두 자릿수 이상으로 플러스가 전망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화장품을 예를 들어보면 앞으로 화장품을 덜 쓸 것인가 더 쓸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미 노마스크를 하고 있는 일본, 미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데이터들이 속속들이 넘어오고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결국엔 지표, 데이터들을 숫자를 보고서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산업과 시장에 대한 전망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같이 더 살펴보았을 때 결국 노력에 한 스푼 더 노력을 했을 때 심리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테이퍼링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 사용하는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루어질 거야. 이제 없었던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임상 3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고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속속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기약을 먹듯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도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경기는 발전할 거야. 자본시장의 붕괴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단지 여러 가지 변동성에 의해서 시간이 지체될 뿐이야 라는 큰 그림 속에서 정답을 하나를 갖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어렴풋이 조금 더 정답에 가까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정답에 가까운 길을 간다라는 것은 추세 하단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는 용기를 좀 낼 수도 있고요. 추세 고점, 단기 고점에서는 수익 실현 또는 비중 조절을 통해서 시장을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는 여력까지도 체력까지도 비축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을 보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할 때 심리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장세에서 수혜를 보려면 심리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락을 한다고 해서 이 종목은 아닌가 봐 여기서 다 털고 다른 종목을 공부하고 또 찾다 보면 저 종목이 어느 순간 보니까 저기까지 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이 하나하나 더 생깁니다. 그때 가서 그 종목을 다시 매수한다? 그러면 지수 고점과 종목 고점에서 또 매수를 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 지수는 박스권이 조금 더 유력할 수 있습니다. 박스권이라고 하면 그 박스권에 갇혀서 수평하게 박스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추세의 우상향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등락한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을 등락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이 등락을 거꾸로 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심리를 잘 다스리자 10월은 심리 게임이다. 위드 철저한 분석 말씀을 드리고요. 철저한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툴을 방송에서 1년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뭐죠?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우리 맞나요? 방송 부장님께 박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박수를 받아야 네. 되나요?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 네.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가시적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미래, 먹거리는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방문객들이 더 많아지면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상상력까지도 동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오를 종목이냐 아니면 이미 오른 종목이냐, 오를 종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오른 종목이 더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부분들이 그러한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해 나가는 산업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올랐는데 더 오르는 거죠. 없었던 플랫폼이 있어서 카카오나 네이버가 올랐는데 끊임없이 올랐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라 단기적인 쇼티지 원자재 값 상승에 이어서 일시적인 상승을 하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 개척이 아니다라고 꼭 이해를 구분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르지 않은 종목이 오르는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단계적 일상회복 수혜주가 그럴 것 같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리오프닝을 목매어 기다리는 섹터들이 있는데 그러한 섹터들이 오르지 않은 기업들이 오르는 거고 올랐는데 더 오르는 종목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해 나가는 산업에서 찾아야 된다.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각각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말로 실체가 있는 기업이냐. 그래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미래의 이익을 당겨와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그 프리미엄에 대한 실체가 있느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프리미엄을 받았으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평가를 충족시켜줄 만한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고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올해로 끝이 아니라 내년, 후년도까지 양의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어야 그 프리미엄에 대한 충분한 실체, 그 고밸류에이션을 감당해낼 만한 실적, 그 실적이 올해, 내년, 후년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이 타이틀, 이 순서대로 조금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오를 종목인지 더 오를 종목인지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올라갈 섹터인지 구분이 좀 되실 것 같고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차트상, 숫자상 가시적 모멘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산업부장님답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이번 달 캐치프라이즈를 정해주셨는데 10월의 캐치프라이즈 심리게임입니다. 과연 이 게임 속에서 여러분들은 승률을 몇 % 정도 올릴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좀 여쭤보시고 아직 나는 심리게임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내공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저희 서경의 부장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허 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파죽지세 그 자체인데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우리 허 부장님이 과거에 공략했던 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산업 자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 2차 전지 뭘 봐야 될까요, 대체? 그러니까 내가 안 갖고 있으면 그냥 보내주는 게 맞겠죠? 2차 전지 섹터가 많이 올랐을 때에도 질문을 주시고요. 네. 많이 떨어질 때에도 질문을 주십니다. 네. 많이 올랐을 때에는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뭔가 분할에 대한 이야기, 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금 팔아야 되나요? 제가 손실 구간인데 팔아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을 과거로 좀 되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공포에 사도되는 섹터가 2차 전지 섹터다라는 이야기는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공포에 사도되는 섹터는 2차 전지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공포에 사도되는 섹터가 2차 전지 섹터다라는 이야기를 1년 내내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으셨던 분들은 각 종목별로 대응이 조금 수월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3월 어떤 일이 있었냐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ITC 소송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원만한 합의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직전에 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물밑 작업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면 위로는 서로 보도자를 내면서 공방전이 오고 가고 있고 표현에 대해서도 격해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의 오너와 관련된 경영 문화 자체를 조금 활용해 본다면 합의에 대한 확률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 3월 달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폭스바겐 배터리 데이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내재화, 수직 계열화를 한다고 하니까 또 국내 배터리 회사 3사가 모두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포에 사도 좋은 섹터가
배터리 섹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때 등장했던 기업들이 노스볼트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20년, 30년 동안 축적된 기술로도 화재를 100%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 비율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화재를 잡는 기술이 20년, 30년 축적되어도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건데 신생 업체가 그 기술을 단번에 일구어 낼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9월 LG화학의 또 배터리 화재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GM 볼트 EV 자동차에서 화재가 급속도로 나왔고요. 코나 EV에서도 화재가 좀 나왔었죠. 그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극단적으로 이 화재 때문에 LG화학이 문을 닫아야 됩니까? 닫게 될까요? LG화학이 폐업할까요?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분할을 한 LG에너지솔루션이 그 수조 원의, 수십조 원의 캐펙스 투자를 해놨는데 그거 다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라는 극단적인 질문을 드렸을 때 100이면 100,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는 생각은 하지만 쉽사리 매수는 못한다는 거죠. 그게 결국엔 철저한 분석이 되어 있다면 공포의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서 살려니까 공포가 그냥 그대로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듣고 보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찾아보고 매일 아침 뉴스를 검색해보고 내가 정말 이 기업의 전망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설, 칼럼, 그 기업의 IR 자료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리포트까지도 다 살펴본다면 내가 직접 연구할 수 없는 분야까지도 객관적인 자료들과 데이터들, 숫자로도 확인이 가능한 시대가 지금 21세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사도되는 섹터는 2차 전지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도로에 자동차를 끌고 운전을 하시는데 주변을 바라봤을 때 전기차가 비율로 따졌을 때 몇 %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시는 건가요, 부장님? 우리 신입사원분들께도 물어보고. 네.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추석 연휴였잖아요, 얼마 전에. 그 집안에 계신 어른께 여쭤보니까 다음 자동차는 전기차를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그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비율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그쵸. 솔직히. 다음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것 네. 같더라고요. 도로를 다니다 보면 수소차도 그렇고요. 전기차도 그렇고요. 10대 중에 한 대, 많아야 언뜻 봤을 때 10대 중에 한 3대, 4대까지 네. 일시적으로는 보이지만 우와, 전기차다 현재 이렇게. 전기차 네. 침투율이 아직 높지 않습니다. 2024년까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죠. 2024년까지 배터리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우리나라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CATL 등 글로벌 기업들도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전 세계 전기차 침투율이 한 자릿수인데 미국은 2030년까지 50% 전기차 침투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030년도가 돼야 도로에 나갔을 때 절반은 내연기관, 절반은 전기차가 된다는 거죠. 현재는 한 자릿수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3.3% 정도 수준이고요.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8%, 중국이 14%, 유럽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기차를 만들어냈지만 1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CO2 관련된 과징금 부과가 폭스바겐의 첫 번째 타겟이 유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침투율은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그 배터리의 성능을 좋게 만들기 위한 소재 기업들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소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어떻게 접근하느냐. 3월 달에는 완성 배터리 기업들 공포에 매수하자. 공포를 기회로 말씀을 드렸고요. 5월 달에는 완성 배터리 기업이 많이 올랐으면 소재 기업을 좀 보십시오. 소재가 혁신이 돼야 배터리도 성능이 개선됩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9월에 들어서는 완성 배터리 업체, 소재 업체 모두 다 총 망라해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지난주에는 LG화학과 솔브레인, 포스코케미컬을
작전 리포트 아침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차 전지는 1년 내내 거의 이제는 연말이 되면 2년 내내 공포의 매수해도 좋은 섹터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내가 어떤 기업을 매수할 것인가 그 분석을 공부를 철저히 해 놓으셨다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할 때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맛보기로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우리 허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기대되시죠? 우리 허 부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서경의 부장들 다음 주 대체 공휴일 다음 날이죠. 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우리 부장님들의 케미 많은 시청과 부탁 드리도록 하고요.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서경의 부장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